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프로의 시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은요 좀 더 특별한 시간이죠. 저희가 개편을 통해서 이제는 가상화폐 쪽도 좀 더 범위를 넓게 커버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책임지실 디파이 농부의 조동현 대표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프로의 시선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21캐피털 그리고 피처링으로 소프트뱅크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열심히 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기업으로 본업 이외로도 좀 잘 알려진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흐름을 좀 같이 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게 이제 21캐피털이 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선은 이제 21캐피털도 캐피털이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가 약간은 좀 유리한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요. 최근 시세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의 이제 순 유출이 계속적으로 이제 기록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제조랑 고용이 이제 둔화되고 있고 네. 이제 어저께 이제 비농업 고용 이제 예상치가 이제 하회를 함으로써 네.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금리 인하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 흐름도 이제 증시랑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비트코인 이제 가격 흐름에 사실 ETF도 큰 역할을 하지만 네. 예전부터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꽤나 큰 의미를 좀 가졌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채굴자들은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네. 뭐 GPU나 여러 가지 어떤 카펙스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금 조달 자체를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매도해가지고 사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팔고 있냐 혹은 사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늘리려면 늘린다는 의미에서는 비트코인을 파는 게 좋은 거군요. 그렇죠. 자신들의 이제 현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5월까지만 하더라도 채굴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즉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단기적으로 고점일 거다는 이제 생각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현금 보유량을 늘리려는 하나의 추세였죠. 근데 네. 6월 1일부터 이 추세가 확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고요. 자신들이 채굴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비축 중이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매도하지 않는 좀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카펙스 투자해서 이 시설을 늘릴 것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확장해 놨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축적하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약간의 상황이 6월 1일부터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뭐랄까요 눌림목 이런 개념에서 가상화폐 채굴자들의 움직임들이 나왔다는 것도 시세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이런 단어가 좀 약간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이 미국의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플레이북이 달라졌다라고 하시는데 이 플레이북이라는 게 우선 어떤 개념입니까? 일단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네. 어떤 방식으로 기존까지 이제 투자를 했고 뭐 이런 어떤 투자 방식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억하는 2021년도, 2022년도 즉 지난 상승장에는 사실 거래소에서 이제 알트코인이나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네. 사실 자신들의 어떤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경향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상승장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그만큼 리테일들의 유동성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테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비트, 그다음에 빗썸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만 보더라도 네. 거래량이 현저히 낮아진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해서 사실 트레이딩해서 얻는 수익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돈이 시장에 좀 안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경색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금을 사실 거래할 수 없는 네. 사실 그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투자 전략 자체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전략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네. 이제 기존에는 그냥 코인 시장에만 머물던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헤지 펀드들이 이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네. 인수해서 네. 그 인수된 자금, 인수대금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다시 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코인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런 유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줬던 모습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비트코인 자신들이 이제 보유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즉 프리미엄이 많이 끼는 경향이 있고 아무래도 투기 자산에 이제 쏠림이 좀 강하다 보니까 사실 주가가 굉장히 폭등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기관의 움직임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금은 뭐 같이 사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추세 자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이 네. 이런 증시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제 모아가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이다. 물론 그 기업들이 뭐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 있으나 이제 결국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매수세와 이제 매도세로서 시장에서 가격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매수세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플레이북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20일 캐피탈과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켄터인가요? 켄터 이쿼티 파트너스인가요? 이 부분을 좀 인수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선 우회 상장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1 캐피탈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네네. 될 것 같아요. 21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제 네. USDT 테더라고 하는 가장 큰 60% 네, 말씀하셨죠? 네,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테더사와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등 여러 이제 기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21 캐피탈을 이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21 캐피탈 자체는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모아가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21 캐피탈이 출범했을 때는 비트코인은 그냥 보유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상승이 이제 계속적으로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네. 어떤 차익을 노리고서 이제 좀 하나의 이제 회사를 창립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스펙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켄터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제 네. 스펙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한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우회 상장을 이제 하되 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만 계속적으로 모아서 자신들의 주가 대비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제 평가액과 그다음에 주가가 훨씬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 패깅될 수 있대. 패깅될 수 있게, 일치할 수 있게 계속 네.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패킹? 그 패깅이죠. 그러니까 같은 가치로 동일 가치로 만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같은 경우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비축하다 보니까 예.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따라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자신들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처럼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아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살펴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었잖아요. 본업은 이제 그거죠.
네. 근데 이 21 이제 캐피탈이 인수한 이제 스펙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름이 변경될 건데 이 회사 자체는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게 사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시세에 따라서 매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될 만한 포인트는 없을까요? 일단은 초반에는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떤 21 캐피탈 자체가 42,000개의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할 거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예. 42,000개면 한화로 하면 한 5조 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5조 원 가량의 이제 금액이 네. 결국 그 시장에서 매수를 할 것이고 이 매수하는 매수세가 작용을 하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오르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처럼 이제 자신들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네.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또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그 자금 조달을 받은 금액을 갖고 또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 자체는 큰 이슈는 없으나 사실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언제 이것을 또 매도해가지고 시장에 혼란을 줄지가 꽤나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이슈죠.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클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회 상장까지 해서 그런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거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타이밍을 같이 잘 맞춰야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가상화폐 투자자분들도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어떻게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게 좀 유리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기업들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이제 선언할 때마다 네. 사실 가격 반등이 꽤나 좋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이 또 매도한다고 했을 때 꽤나 가격이 눌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뉴스들을 챙겨가면서 조금 팔로우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202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제 독일 정부가 1만 개의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매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도한다고 선언을 하고서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매도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이 20%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독일이 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독일 정부 자체는 그 비트코인을 자신들이 이제 시장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불법 자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와서 시장에 매도한 것 뿐이에요. 네. 근데 그 자금 자체가 이제 1만 개면은 이제 1조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이제 컸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매도세가 있을 때 20% 정도 하락인데 이번에 4만 2천 개를 매수하고 나중에 이게 결국 매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이제 시장이 그 미치는 영향 자체를 우리가 좀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코인을 사면서 뭔가 자신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연관성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질문 안에도 이미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코인 시장이 눌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가격 레벨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컨센시스라고 하는 이제 이 전문? 블록체인 네. 관련된 이제 회사에서 그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조달해가지고 지금 이더리움에 매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아웃퍼포밍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 회사가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또 대표 주자를 사모으고 있는 겁니까? 뭐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요? 네, 컨센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입니다. 아, 네. 그리고 네네. 오랫동안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이 월렛이라는 것을 만든 회사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금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사를 네. 인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4억 2,500만 달러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자금을 전부 다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데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모으듯이 네. 그리고 21 캐피탈이 또 비트코인을 모으듯이 이 컨센시스가 인수한 샤프링크 게이밍이 이제 이더리움을 계속적으로 모아갈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자체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가상화폐 쪽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선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천명했던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는 게 적당할까요? 아니면 트럼프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기존에 그 발언했던 것들이 하나씩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 자체는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만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자체가 빠른 속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올해 8월에 이제 네네. 확정될 거다라고 하는 흐름이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씩 좀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트럼프 일가 자체가 자신들이 새롭게 만든 회사를 통해서 네. 이 그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책이 우호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효과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게 그냥 그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단순히 지나가는 공약이 아니라 네.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의 시선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